2분의 3이야. 그러면 요 녀석의 기울기 몇이라고 가르쳤어? 마이너스 3분의 2. 부호를 바꾼 역수. 다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부호를 바꾼 역수라고 가르쳤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되겠다? 부호를 바꾼 역수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 알겠다. 한 점 알겠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점 알고 기울기 하니까 좋았어. 한 점 아니까 우선 y-y1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 x-x1이야 라고 한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어머나 분수 엄청 싫어하는데 양변에 몇 곱합니까? y1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요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자, 나 음수 싫어하고 내가 유도하려는 공식이 얘잖아. 그래서 욕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얘 넘겨주고 얘 넘겨줍니다. 즉 x1 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시면 되냐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위에 이 점이 바로 누구였어요? x1, y1이었지. 자, 이 원 위에 점이 x1, y1이라는 것은 x 자리에 x1을 대입하고 y 자리에 y1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네? 예. 그러므로 나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을 뭐로 바꿔도 상관없다? r의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다. 아, x1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과 같구나 라고 이렇게 공식을 유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되게 복잡해 보여요.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많아 보여. 이 개념 공부할 때 나는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핵심만 보여. 직선이니까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 되겠네. 왜?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 나 식 세울 수 있으니까. 끝. 되겠습니까? 네. 어렵죠? 자, 됐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증명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학생들이 못 외운다는 두 번째 공식 증명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식 외우나 안 외우나 한번 불러볼까? 시작!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부할 거. 선생님 말하건데 선생님이 옛날에 수학을 학생들한테 처음 가르칠 때는 선생님은 솔직히 수학 문제만 열심히 풀어주고 개념을 거의 안 가르치던 선생님들한테 수학을 배우다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이게 개념이야 이런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우와 수학에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공부의 방법이 거꾸로 됐었어요. 열심히 문제만 푼 거야. 왜 선생님들이 개념 설명 하나도 안 해주고 문제만 외우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문제만 풀다가 나중에 진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것이 개념이다. 이제 이런 걸 배우면서 개념에 되게 심취했던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사실은 수학 과외를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재미있는 거야. 매일 문제만 지겹게 풀다가 개념을 알고 문제를 보기 시작하니까 수학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야, 이렇게 좋은 걸 나도 다른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제 과외를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맨 처음 과외를 할 땐 개념에 되게 꽂혀있겠지.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수학은 개념이야.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했어.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념은 아는데 문제를 안 풀면은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지. 개념은 이해를 했는데 개념을 암기를 안 하면 그 개념이 내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에 말을 바꿨지. 얘들아! 수학은 말이지 개념을 이해한 후에 잘 외워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점수가 안 나와. 왜? 문제풀이가 없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개념을 잘 이해한 후에 개념을 완벽히 암기한 후에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야. 여기까지 가니까 애들이 수학 성적이 쭉쭉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해주는 건 뭐야? 수업 시간에 해주는 건 개념을 이해시키는 과정이야. 그럼 그 개념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들고 가서 읽으라 그랬죠? 한 페이지에 20번씩 읽고 읽을 때마다 요게 발을 정자 새겨 가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그거를 하세요. 모든 페이지에 적어도 발을 정자가 4번은 적혀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정말 선생님이 원 없이 주잖아. 그치? 그 정도 문제만 풀어도 점수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대본고반 언니 오빠들요, 맨 처음 올 때 못했던 사람들은 50점, 잘했던 사람이 80점이었어요. 50점에서 80점 사이였어. 제일 잘한 애가 80점 정도 나왔고 못한 애가 50점대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딱 한 명 89점 맞고 100점, 96점대 2명. 한 명은 몇 점인지 모르겠다. 91점? 뭐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다 올랐어요. 왜? 문제집 3권만 풀고도 그렇게 올라요. 근데 너희들은 AB형 배우고 다시 ABC형 다 잡으면 적어도 문제집을 6번씩은 풀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봐. 그럼 너희 고등학교 가서 또 수학 안 하니? 거기서 더 할 거 아니야. 그때는요 심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심화나 막바로 뭐로 넘어가는 거야? 수능으로 넘어가는 거야. 선생님이 사실 시간이 좀 더 되면은요, 너희들이 만약에 만약에 이제 쭉 해가지고서는 최소한 2번 정도 들으면 3번째 들을 때는요, 수능 기출 문제 풀이 분석반 이런 걸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수능 문제 풀고 점수 내고 내가 부족했던 개념 찾아서 설명 듣고 다시 개념집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이미 공부했으니까. 거기서 다시 개념 보강할 부분 심화 개념 보강해서 넣고 요런 과정의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할 게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등수학은 언제 하는 거다? 중학교 때 하는 거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왔던 학생도 그랬어요. 용남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딱 하는 얘기가 왜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다 하고 갔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이 항상 안타까운 거 그걸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뼈저리게 느끼는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야. 중학교 때 다 해갔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는 이제 중3은 이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있는데요. 최대한 겨울방학 때 미친 듯이 많이 공부를 하시고요. 중2는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의 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이거 아니네. 이거네요. 미안해요. 일단은 이상했어.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의 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이 부를까? 시작.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임을 보이시오 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역시 그림이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림을 선생님이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이 있고요. 자,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2개가 나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2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m이니까 우선 y는 mx 플러스 y절편은 뭔지 모르겠다. n이라고 해야겠다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까? 나는 하나의 직선을 확정 짓기 위해서 2개의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가 m이란 조건 하나는 이미 주어졌어. 그러면 이제 조건 하나만 더 찾으면 되지.
조건 하나를 더 찾아서 여기에 보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n의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미지수 하나 n만 구하면 되니까 미지수 하나니까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그 식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 보여요? 어떤 힌트가 숨어 있습니까? 기울기 m 외에 중심이 오죠. 접선. 아까도 접선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접한다라는 거야. 와, 원과 직선이 접한다예요. 맞습니까? 자, 원과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관계이죠. 자, 요거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원과 직선이 접하는 관계이므로 우리 무슨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 풀 수 있다? 기하적 개념. 시작! D는 R이다 라는 요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지름 그냥 R이라고 쳐. D가 바로 뭐야? 점찍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그래, 요게 보이는 요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D를 구하고 싶어요. 자, 점찍거니까 우선 원의 점의 좌표 아셔야 됩니다. 0,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 일반형의 식을 알아야 되지. 내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했거든. 일반형의 식은 뭔데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요런 식이 되겠죠. 맞나요? 네. 자, 그러므로 이제 점집과 공식 이용해서 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시작! 루트 m의 제곱 점집과 공식 얘랑 여기 보이는 0,0 예,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자리에 0 넣고 y자리에 0 넣으면 사라져서 뭐만 남아요? m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r이다 라는 이런 식이 됐어요. 결국 절대값 n은요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이 절대값 벗겨주면 어떻게 돼?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합니까? 요렇게 힘들게 구해낸 n을 요 자리에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지. 그래서 대입했더니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자, 요 문제의 핵심은 뭐야? 첫 번째 문제의 핵심은 이거. 핵심만 보면 한 점과 와 접하기 때문에 기울기 구할 수 있구나. 자, 두 번째 개념의 핵심은 뭐예요? 기울기라는 조건을 하나 알고 있지? 그런데 또 뭐가 있어? 와, 원과 직선이 접하는구나 라는 조건.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 공식 없이 그냥 푼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 공식 없이 그냥 푼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공식 적용을 할 수 없는 중심이 0,0이 아닌 문제도 풀어보셔야겠죠. 자, 원이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원이 있구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2,0요. 예, 2,2의1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 위에 1,3이 있답니다. 확인해 보세요. x자리에 1 집어넣고 y자리에 3 대입하면 10 나와요? 등식 성립합니까? 예, 등식 성립하니까 1,3은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점이야. 1,3이에요. 있나요? 자, 이때 무엇을 구하시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요 하얀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이 하얀색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은 조건 몇 개 있으면 돼? 2개.
하나의 조건은 이 직선이 1,3을 지난다는 거. 또 하나의 조건은 접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90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보이는 이 누리끼리한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점 2개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을 할 때 기울기 구하는 공식 불러볼까? 시작! x2 마이너스 x1 분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 두 점 할 때 시작!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를 딱 구해봤더니 2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 결국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를 중심 잘못 잘, 중심 잘못 잡았구나. 예. 0이다? 미안하다? 여기 잘못 적었다? 그럼 이제 풀이가 다 달라지겠네? 예. 다시 2 마이너스 1분의 0 마이너스 3이어서 기울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났지. 그러면 요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는 몇일까? 3분의 1. 부호를 바꾼 역수. 다시 뭐라고? 시작. 부호를 바꾼 역수. 자,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게임 끝났지? 다음 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우선 3분의 1x 써줘요. 왜?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그런데 뭐래? x자리 1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3이 나와야 한대요. 뒤에 며칠 더해줘야 되겠습니까? 3분의 8 아니야? 8이요. x자리 1 대입해서 y가 3이 나오려면 3분의 8 더해주면 되죠? 네, 요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예. 지금 한 내용 어때? 공식의 유도 과정과 똑같이요? 그래서 공식의 유도 과정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형 문제를 풀 땐 그 개념이 필요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 보도록 하자. 자, 어떤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원일 때요? 몇 콤마 몇이니까 중심은 2,1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이랍니다. 오, 기울기 2면 좀 가파르겠다. 뭐 이런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나는 y는 기울기가 이니까 2x 플러스 n이라고 써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오우씨, 이제 n만 구하면 되는데. 자, 미지사나 식하나, 그 식하나를 어디에서 잡아낼 수 있다? 접한다 라는 개념에서 잡아낼 수 있죠? 원과 직선이 접한다. 무슨 개념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까? D는 R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점짓거 D지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짓거 D예요. 점짓거 D를 구하려면 요 점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뭘 알아야 돼? 일반형의 식을 알아야 돼. 일반형의 꼴로 바꿔보자. 시작!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풉니다. 식 세어보자. 시작! 루트 몇 더하기 몇? 4 더하기 1분의 그치?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x자리에 몇 대입해요? 2 y자리에 몇 대입해요? 1 2,1이니까 맞나? 네. 그래서 계산하면은 4 빼기 1 몇이야? 3 그죠? 플러스 n 요것이 반지름이 돼요. 반지름이 몇인데요? 반지름 2 그치? 여기 4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은 2 되겠지요. 자, 그래서 절대값 3 플러스 n은 2 루트 5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나 절대값도 벗겨주고 절대값 벗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라고 나오죠? 결국 n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돼서 어디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요 n을 여기에 대입해버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답 계산하면 y는 2x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목에 펴있네. 됐죠? 네. 그래서 개념은 한 페이지에 20번씩 읽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다? 읽을 수 있어요. 자, 공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공부를 진짜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선생님은 솔직히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공부를 되게 잘했고 큰 학교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잘했어요. 시골 학교에서 되게 못했는데 학교가 커지면 그만큼 커진 만큼 훨씬 잘하고 더 큰 학교 가면 더 잘하고. 그래서 사실 공부를 제일 잘했던 때는 서울대에서 공부 제일 잘했어요.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그 천재들 속에서 공부 되게 잘했어. 왜냐면 선생님은 공부를 되게 잘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비법. 다 이길 수 있는 비법. 그게 뭐냐면 짜투리 시간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너 제일 무서운 시간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엄마 나 지금부터 3시간 공부할래? 이래가지고 3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게 되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부를 진짜 잘하려면요. 너희들이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버리는 짜투리 시간들 있지. 3분, 5분, 10분 이런 짤막짤막한 시간들 있지? 그 시간을 공부로 채워넣을 수만 있으면 공부를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너희들 보고 매일 하는 말이 야 개념주 화장실 갈 때 들고 와서 읽다가 나와. 그래도 3, 4페이지는 읽고 나올 수 있어 라고 하잖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실제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하루라는 시간 중에서 내가 뭔가 버려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공부를 전부 다 채워 넣었어요. 그 습관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이렇게 중학교 정도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근데 그게 계속 찾아가지고 채워넣다 보니까 고등학교 땐 짜투리 시간을 더 많이 채워넣겠지.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더 많이 채워넣겠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은 요즘에도 공부를 해요. 선생님이 요즘에 하는 공부는 뭘까? 선생님이 영어 공부해요. 예. 선생님은 영어 공부해요. 예, 영어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가르치려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외국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영어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영어 공부를 해. 그런데 영어 공부를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잖아. 가외를 해야 되나? 막 책을 보고선 열심히 막 보고 읽어야 되나?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외우고 싶은 문장들 있지? 내가 이제 말을 하려면 문장을 많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장을요. 너희들 핸드폰 있지? 거기 녹음 기능에다가 틈틈이 저장해요. 저장해놔. 그래서 뭐 이렇게 한국말로 저장하고 영어로 한 3-4번 읽고 한국말로 저장하고 영어로 3-4번 읽고 그리고 그거를 언제 뭐 등산하거나 놀러 가거나 이런 짜투리 시간에 그거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등산을 하거나 이래요. 왜? 아까운 거야. 그냥 걷기만 하기에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줄일까? 우선 화장실 가서 공부하세요. 거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거 알아? 화장실에 가서 공부하면 엄청 잘 기억돼요. 예, 그 스멜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 알겠나? 진짜인데? 안 믿네? 진짜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의 제곱 밖의 한 점 알파, 베타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말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있었대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와우 중심이 0,0인 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원 밖에 어떤 점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알파, 베타랍니다. 선생님이 이 점에 P라는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런데 원 밖에 있는 이 한 점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을 거래요. 오, 이 원 밖에 있는 요 한 점으로부터 요 원에 접선을 그으면 이런 접선도 생기지만 요쪽으로도 그려서 생기는 요런 접선도 생기겠지. 자, 접선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접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접점에 선생님이 RQ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자, 요 접점을 x2, y2 얘를 x1, y1이라고 요렇게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이거랍니다.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 접점 두 개 있지? 이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 요걸 구하고 싶은 겁니다. 예. 얘는 뭐가 될까?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보이는 요 원의 방정식은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중심이 0,0인 녀석이었는데 이 빨간 직선은요.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r의 제곱이야라는 요런 직선 되겠습니다.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r의 제곱.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이거 아까 봤던 거랑 아까 공식이랑 되게 유사한데요. 자, 요 원의 방정식에 이 점을 하나씩 앞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맞아요. 네, 이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요. 자, 요것도요 객관식에 선생님 기억으로는 나와 있었는데 답지를 봐도 애들이 해석을 하나도 못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왜 답이 이런 게 나와요? 라고 계속 질문이 나와서 개념에 실어놓기는 했어요. 즉 심화 개념 쪽에 속해 있고 기본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리 많지 않다예요. 네. 자, 그러면 결론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r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그런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자, 그 밑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위의 점 q1, 즉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 중심이 0,0인 원이 있는데 그 원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거 우리 방금 앞에서 공식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지? 어떤 식 되겠습니까? 시작!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다 라는 요런 원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 봤더니 요번에는요 r 즉 x2, y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래요. 식 만들어 볼까? 시작! x2x 플러스 y2 y는 r의 제곱이라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보이는 이 직선이 자, 요게 보이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쭉 가다 보면 누구를 지나? 알파, 베타를 지나지. 내가 저기에 구해놓은 저 접선의 방정식이 쭉 가다 보면 누구를 지나? 알파, 베타를 지나지. 자, 요 녀석이요. 알파, 베타를 지남으로. 아래줄에 보이지? 얘가 알파, 베타를 지남으로. 자, 지난다라는 말 나오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x 자리에 알파를 y 자리에 베타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식 써야 되는데 그 두 개의 식이 요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식은 x1 알파 플러스 y1 베타는 r의 제곱이다. 자, 두 번째는 얘도 알파, 베타 지나니까 두 번째 줄에는 x2 알파 플러스 y1 베타는 r의 제곱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아니지. 미안해. y2 베타. 자, 됐죠? 우린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뭐? 아니지. 깜짝 놀랐네. 자, 이거 두 개.
시계 구조가 어때요? 똑같이. 맞아? 시계 구조가 똑같은데 요 자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x1, x2. 얘는 변수 자리예요. 자, 요 자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얘는 상수 자리예요. 요 자리는 변해. 변수. 요 자리는 상수. 요 자리는